예! 녹음인데. 자. 안녕하세요. 모카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컨트롤러의 오해 그리고 서비스 계층. 부제목은 계층별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주의점. 좀 구구절절하긴 한데 근거 없는 감각이 아니라 문제의 정체를 언어로 정의하기입니다. 거창한 아키텍처 이론을 가져온 건 아니고 레벨 1 블랙잭 미션을 하다가 느낀 아주 작은 위화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왜 내 컨트롤러가 이렇게 무겁지? 라는 의문 하나가 결국 계층 구조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과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해에서 시작해서 그걸 어떻게 바로잡았고 무엇을 새로 알게 됐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11단락입니다. 앞쪽 1번부터 4번까지는 오해 파트입니다. 무겁다고 느끼고 감각으로만 손을 댔다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서 이제 그제서야 제가 뭘 착각했는지 깨닫는 구간입니다. 5번부터 9번까지는 바로잡기 파트입니다. 계층 개념을 다시 세우고 계층이 왜 필요한지, 주의점은 무엇인지까지 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컨트롤러가 무겁다가 아니었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화감의 시작입니다. 레벨 1 블랙잭 미션에서 제가 처음 느낀 어색함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블랙잭 미션 초기의 컨트롤러입니다. 런 메서드 하나를 보시면 입력을 받고 게임 객체를 만들고 턴 진행 루프를 돌리고 결과를 출력하는 것까지 게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 한 클래스가 다루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정리한 것처럼 컨트롤러 하나가 입력, 조립, 흐름 제어, 출력, 판정을 전부 떠안았습니다. 그때 저는 컨트롤러는 그냥 거쳐가는 것일 텐데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지? 이 컨트롤러가 블랙잭 게임 비즈니스 규칙을 모르게 하고 싶은데 라는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오늘 발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 느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각만으로 한 리팩토링입니다. 이론적 근거 없이 무겁다라는 느낌만으로 일단 컨트롤러를 가볍게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당시 저는 정확한 개념 없이 감각만으로 손을 댔고 방향은 흐름을 도메인에게 넘기자였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게임 진행 루프 자체를 도메인인 블랙잭 게임이 들고 있습니다. 카드를 더 받을까? 라는 판단은 플레이어 히트 스트레티지라는 전략 기치로 분리해 주입받았고 언제 출력할까? 라는 시점은 콜백, 즉 컨슈머로 받아서 도메인이 거꾸로 출력합니다. 그 결과 오른쪽 컨트롤러는 while 루프가 사라지고 전략과 콜백을 만들어 넘기는 위임 구조만 남았습니다. 전략 패턴은 무엇을 할지를, 콜백은 언제 할지를 도메인 바깥에서 주입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드랑 자체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세 번째, 가벼워졌지만 이상하고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컨트롤러는 분명 가벼워졌는데 뭔가 기대했던,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컨트롤러 코드랑 자체는 줄었고 판단과 출력 시점에 객체로 분리가 되어 확실히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흐름이 도메인, 전략, 콜백으로 흩어지니까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여러 파일을 오가야 했습니다. 그저 추상화가 잘 될수록 유지보수에는 좋지만 처음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트레이드 오프 뿐일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처음 머릿속에 그렸던 깔끔한 웹 컨트롤러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가볍게 만들었는데 왜 더 어지러울까? 컨트롤러를 가볍게 만드는 방향 자체는 맞았을지 몰라도 저는 무엇을 어디로, 왜, 어떤 걸 위에 옮겨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게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로 컨트롤러 5개념 바로잡기입니다. 제가 알던 컨트롤러가 사실 무엇이었는지를 짚는 부분입니다. 착각의 정체는 이겁니다. 저는 컨트롤러를 스프링의 웹 컨트롤러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컨트롤러는 뷰와 도메인을 잇는 다리일 뿐 입력을 받아 넘기고 출력만 하는 얇은 곳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이 실제입니다. 콘솔 환경의 MVC 컨트롤러는 스프링이 프론트엔드와 웹서버로 대신 해주던 일까지 직접 해야 합니다. 입력 로프와 비즈니스 흐름 제어가 원래 그 본래의 컨트롤러의 역할이죠. 아래 표를 보시면 같은 컨트롤러라는 이름인데 역할 범위가 다릅니다. 웹은 HTTP로 입력이 정형화되고 루프가 없어서 얇을 수 있지만 콘솔은 스캐너로 직접 읽고 while 루프로 흐름을 제어해야 해서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제 컨트롤러가 무거웠던 건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콘솔 MVC가 원래 그랬던 것이었지만 전혀 인지조차 못했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계층 개념을 다시 세워보았습니다. MVC 패턴과 리포지토리, 서비스 계층이 무엇을 위해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MVC 패턴은 UI와 비즈니스 로직이 뒤섞여 유지보수가 힘들다는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번지를 위 초록 박스입니다. UI와 도메인을 분리해서 한쪽의 변경이 다른 쪽으로 번지지 않게 막는 것. 모델은 도메인, 데이터와 로직, 뷰는 화면 표현, 컨트롤러는 입력을 해석해서 모델을 호출하고 결과를 뷰로 넘기는 흐름 담당입니다. 또 제가 했던 오해입니다. 입력은 뷰가 아니라 입력을 받는 건 컨트롤러이고 뷰는 보여주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이 구분이 흐트러지면 이제 컨트롤러의 자리도 흐려집니다. 그리고 제가 크게 착각했던 것 중 하나가 등장 순서였습니다. 저는 레벨 1 정규 미션에서 서비스 계층을 단 한 번도 도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도중 레벨 1 장기 미션의 사이클 2에서 DB 기능을 추가하던 중 서비스 계층이 없어서 컨트롤러에서 DB 관련 코드가 들어오게 되어 찜찜함을 느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서비스 계층이 먼저 당연히 나오고 그 이후에 레퍼지토리 계층이 등장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계층에 대해 학습하고 정리해보며 계층은 누가 한 번에 설계한 게 아니라 필요성에 대한 여러 압박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분리되어서 발전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MVC가 처음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레퍼지토리 계층, 서비스 계층이 나오게 됩니다. 1차 압력은 영속성의 침범입니다. 도메인 규칙과 DB에 어떻게 저장 하나가 한 클래스에 옮기면 DB를 바꿀 때 도메인 코드가 흔들리고 테스트에 DB가 필요해집니다. 오른쪽이 제 착각입니다. 저는 서비스 계층이 먼저 생긴 개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영속성을 격리하는 레퍼지토리가 먼저였고 서비스는 그 다음 압력의 산물이었습니다. 레퍼지토리 계층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도메인 세계와 DB 세계의 번역기입니다. 존재 이유는 도메인을 DB 기술로부터 격리하는 것입니다. 도메인은 그저 이 게임을 ID로 찾고 싶다고만 말하고 그걸 SQL로 바꾸고 결과행을 다시 도메인 객체로 조립하는 건 레퍼지토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쓰는 쪽은 마치 메모리 컬렉션을 다루듯이 느껴지죠. 레퍼지토리는 DB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환상을 주는 추상화된 계층입니다.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도메인 언어로만 말합니다. SQL도 JDBC 템플릿도 시그니처에 없습니다. 그 기술적인 것들은 전부 구현체가 흡수합니다. 왼쪽 아래 원칙도 같은 맥락입니다. DB 기술도 스캐너 같은 환경 객체도 레퍼지토리 밖으로 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비스 계층의 필요성입니다. 흔히 말하는 웹 콘솔 전환이 쉬워진다는 건 사실 결과일 뿐이었고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컨트롤러가 유즈 케이스 조율을 떠안는다는 2차 압박으로 인해서 서비스 계층이 나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즈 케이스 하나를 처리하려면 여러 도메인 객체와 여러 레퍼지토리를 엮어야 하는데 그게 전부 컨트롤러로 몰립니다. 그러면 위 네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컨트롤러는 환경에 묶이는데 유즈 케이스는 환경과 무관하니 재사용이 안 되고 여러 진입점에서 코드가 중복되고 트랜잭션이 HTTP 요청에 묶이고 테스트에 환경 모킹이 필요해집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계층이 서비스 계층입니다. 유즈 케이스 조율을 담당하는 환경에 무관한 계층으로서 입력은 파라미터로 받고 출력은 반응값으로 돌려줍니다. 주로 아래 흐름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웹퍼팅이 쉬워진다는 건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위 검은 박스입니다. 변경의 이유가 다른 것들이 섞이면 고통스럽다. 즉 결합도가 높으면 유지 보수가 안 좋고 변경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를 환경으로부터 독립을 시키는 겁니다. 유즈 케이스는 환경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정의하니까요. 새 게임을 시작한다는 콘솔이든 웹이든 터미널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 독립에서 따라오는 이득이 네 가지입니다. 테스트가 쉬워지고 같은 로직을 웹, 배치, 터미널, CLI가 재사용하고 유즈 케이스 하나가 트랜잭션 하나로 자연스럽게 매핑이 되고 서비스 인터페이스만 봐도 이 시스템이 뭘 하는지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풀리는지 코드로 보겠습니다. 컨트롤러에 뭉쳐있던 유즈 케이스를 서비스로 뽑아내자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로 환경을 바꾸면 재사용을 못합니다. 위 비포를 보시면 컨트롤러 메서드 안에 저장 로직과 콘솔 출력이 섞여 있어서 외부로 옮기려면 통째로 다시 써야 합니다. 애프터에서 서비스가 결과를 게임 스냅샷이라는 값으로만 반환합니다. 그러면 콘솔이든 웹이든 컨트롤러는 그 값을 어떻게 보여줄지만 담당하게 되죠. 문제 두 번째로 유즈 케이스 중복입니다. 비폴처럼 같은 세 줄 로직이 일반 컨트롤러, 관리자 컨트롤러, 배치 작업에 복붙이 된다면 하나만 바뀌어도 전부 고쳐야 하고 빠뜨리기 쉬워 버그가 발생하기도 쉬워집니다. 애프터는 세 진입점이 모두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로직은 한 곳에만 있죠. 드라이 원칙이 지켜집니다. 세 번째로 트랜잭션 경계입니다. 수를 둔다는 기물 이동, 턴 변경, 종료 저장이 전부 성공하거나 전부 실패해야 하는데 컨트롤러가 트랜잭션을 잡으면 그 경계가 HTTP 요청 하나에 묶입니다. 서비스가 잡으면 유즈 케이스 하나에 묶여서 누가 호출하든 똑같이 동작하게 되죠. 네 번째로 테스트입니다. 오른쪽 비폴은 표준 입력을 흉내내거나 목 MVC를 세팅해야 하는데 애프터에서는 그냥 서비스 메서드를 호출하고 결과를 검증하면 끝입니다. 빠르고 명확하죠. 왼쪽 아래 박스가 핵심입니다. 내 문제는 전부 컨트롤러에 뭉친 유즈 케이스를 환경 무광 서비스로 뽑아내는 것 하나로 풀립니다. 전에는 유즈 케이스가 컨트롤러 안에 뒤섞여 암묵적으로 존재했었는데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유즈 케이스가 1급 시민으로 코드에 명시적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게 이 모든 이득의 근원입니다. 여덟 번째로 서비스가 두꺼워지는 함정입니다. 서비스로 뽑아냈다고 끝이 아니라 이후로 서비스가 비대해지는 문제를 주의해야 됩니다. 서비스가 두꺼워지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메인을 데이터통처럼 써서 그럽니다. 게터와 조건문이 늘면서 비즈니스 규칙이 도메인 바깥, 즉 서비스로 새어나갑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로직은 서비스의 순단어 위에입니다. 유즈 케이스 흐름 조율과 비즈니스 규칙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 서비스에 넣어버리는 경우죠. 세 번째, 객체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외부에서 내부 상태를 직접 조작합니다. 그러면 도메인이 약해집니다. 아래 대비가 핵심입니다. 트랜잭션 스크립트는 서비스가 일하고 객체는 데이터만 드는 형태이고 도메인 모델은 객체가 일하고 서비스는 흐름만 조립하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오른쪽 도메인 모델이죠. 그럼 도메인은 왜 아무 것에도 의존을 하지 않아야 될까요? 위 문장의 핵심입니다. 도메인은 왜 이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가의 답이고 나머지는 그걸 구현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이 목적에 의존해야지 목적이 수단에 의존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비즈니스 규칙은 안 바뀌지만 프레임워크, DB, UI는 자주 바뀌니 자주 바뀌는 게 안 바뀌는 것에 의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도메인이 순수해야 DB, 환경을 바꿔도 그대로고 프레임워크 없이 순수하게 테스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존 방향이 곧 변경 전파 방향입니다. 아래 그림처럼 의존은 항상 바깥에서 안쪽으로만 흐릅니다. 도메인은 중심에서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클린, 헥사고날, DDD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의존성 역전의 최종 형태입니다. 아홉 번째, 이제 다시 처음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처음 접근은 잘못됐었습니다. 왼쪽에서 저는 그저 컨트롤러가 무겁다, 코드를 줄여야겠다라고만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문제 정의는 오른쪽입니다. 서비스 계층이 없는 콘솔 MVC에서 컨트롤러가 유즈 케이스 조율까지 더 떠안아야 해서 무거웠던 것이죠. 그래서 사고가 바뀝니다. 코드를 줄인다가 아니라 변화의 이유가 다른 책임을 제 계층으로 돌려보낸다. 이게 새로운 방향이었습니다. 원리는 한 줄입니다. 한 계층에 서로 다른 변화의 이유가 섞이면 그 계층은 쪼개진다. 레포지터리 분리도 서비스 분리도 전부 이 원리의 다른 얼굴입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커맨드 DTO의 발견. 레벨 2 미션에서 콘솔 기능을 더하다가 이제 서비스 입력 커맨드 DTO의 필요성을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레벨 2 미션에서 콘솔 환경 기능을 구현하다가 발견한 내용으로 왼쪽 문제, 서비스가 컨트롤러의 웹 DTO인 사인업 리퀘스트를 받게 되면 여러 어노테이션이나 제이슨 구조 같은 웹 사정에 서비스가 묶여버립니다. 그러면 배치나 CLI, 웹 DTO를 억지로 만들어야 하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비스 전용 객체인 커맨드를 따로 정의합니다. 컨트롤러가 경계에서 웹 DTO를 커맨드로 변환해서 넘기죠. 아래 박스처럼 커맨드 DTO는 유즈 케이스의 입력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여러 컨트롤러가 공유하는 통일점이 되고 테스트 입력을 한 줄로 만들어줍니다. 그 개념을 방탈출 미션에도 적용하면서 계층이 제자리에 있는지 점검 항목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컨트롤러의 웹 어노테이션이 서비스나 레퍼지토리로 새지 않는지, 레퍼지토리의 SQL, JDBC 템플릿이 밖으로 새지 않는지, 비즈니스 흐름이 서비스에만 있는지, 의존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지 체크했습니다. 아래 박스가 진짜 시험대입니다. 분리가 잘 되었다면 콘솔 UI를 추가할 때 레퍼지토리를 인터페이스로 바꾸고 메모리 구형체만 더하면 끝나야 합니다. 서비스나 컨트롤러를 순대한다면 그건 계층 분리가 덜 되었다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층 이름의 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3계층, DDD, 클린 아키텍처, 헥사고날, 층마다 이름은 다른데 그 범위와 핵심 개념이 다릅니다.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UI 프레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도메인, 인프라스트럭처, 표의 각 계층의 역할과 우리 프로젝트의 예시, 그리고 다른 이름들을 같이 적어두었습니다. 맨 아래 서비스 계층과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자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의 서비스와 도메인 계층에서의 도메인 서비스 계층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관련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메인이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애플리케이션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다룬다고 기억하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화감 하나가 계층 정체를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감각 단계에서는 무겁다고 느껴 비워지지만 더 어지러웠고, 인식 단계에서는 콘솔 MVC 컨트롤러는 원래 무겁다는 걸 알았고, 이해 단계에서는 레포지토리와 서비스가 변화의 이유에 따라 분리되어 나온 걸 배웠습니다. 마지막 수정 단계에서는 진짜 문제는 유즈 케이스가 제 계층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줄 요약은 이겁니다. 한 계층에 서로 다른 변화의 이유가 섞이면 그 계층은 쪼개진다. 이 문장 하나만 가져가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근거 없는 감각이 아니라 문제의 정체를 언어로 정의하기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